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호한 경제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죠?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희가 좀 민감한 이야기를 다룰 예정인 만큼 물론 네. 재미도 추구해야 되겠지만 흥미와 그리고 좀 내면에 있는 속속들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나라하게 얘기하되 굉장히 말은 정제돼서 조심하게 그렇죠. 얘기해야 돼요. 예, 네. 사람이 네. 혹시나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네.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럼요. 저희가 최대한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네. 현재 상황 한번 점검을 저는 오해받기 싫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신공항, 누구 품 안에. 예. 아마 요즘 굉장히 최대 화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주제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아마 지금 여의도에서 눈이 땡그레지신 분들이 그렇죠. 저희 이 머니투데이를 보면서 땡그레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의도? 그런데 네. 예, 여의도 정치권에 계신 분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죠. 네. 경제적인 물론 이슈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이 정말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경제 분야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또 상황이니만큼 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제가 먼저 이 신공항을 어디에 유치할 것인가 지금 그것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그 신공항 건설이 왜 필요한가 네. 그것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자, 일단 지금 이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자면 뭐 추가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쩌면 필수 불가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 국토부가 파리공항공단에 연구 용역을 한번 맡겼었어요. 예. 그때 조사를 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영남 지역의 항공 수요를 조사했어요. 영남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항공기를 이용하느냐,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이용하느냐 수요를 조사해봤는데 총 4개의 공항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김해와 대구, 울산과 포항, 사천. 그러니까 영남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공항을 대상으로 준비를 해본 거죠. 네. 그 결과를 보니까 영남권에 신공항을 건설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내려진 건데 네. 왜 이런 결론을 내렸을지 제가 표를 좀 한번 준비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보자면 일단 2013년에 김해공항을 이용했던 이용객이 967만 명이었어요. 와우. 이랬던 숫자가 2025년이 되면서 1,816만 명으로 2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용역 결과에 따르면 만약에 이 예측이 맞다면 2025년이 되기 전인 2023년부터 김해공항의 활주로가 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된 거예요. 네. 이에 따라서 그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러면 영남권에 김해공항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공항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보다는 정작 김해공항이 복잡해질 테니까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있겠죠. 딜레이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네. 또 유사시에는 김해공항이 또 어떤 공군기지로도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 미연에 방지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김해공항을 대신할 수 있을 만한 신공항을 세워보자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용역비가 지금 정확하게 얼마를 용역을 맡겼다. 아직 이 내용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예. 추정키로는 그 2013년부터 2014년에 용역을 맡겼던 그곳에서 예산을 얼마를 잡았냐면 20억 원을 잡았어요. 20억 원. 그러니까 약 20억 원의 용역비가 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만약에 이 용역 결과를 무시하고 어떤 그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신공항 입지가 바뀐다면 네. 우리는 이 돈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랑 예. 똑같은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그런데 가장 우선 지역으로 거론되는 곳이 어디였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밀양이랑 네. 가덕도인데 20억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리액션이 좀 뜨뜻미지근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번 사업비가 워낙 비싸서 그렇지. 그런 걸 것 같아요. 애게 그런 애게 거죠. 20억 원? 애게 20억. 왜냐면 지금 이제 신공항 네. 건설 비용이 한 5조에서 10조 네.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것을 메리트가 있는 게 중앙정부에서 100% 다 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지자체에서는 그냥 오기만 하세요. 굉장하네요. 예, 이것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 용역 조사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2011년에 이제 이곳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그때는
50점을 넘어야 되는데 그 50점조차 못 넘었었어요. 그쵸. 가덕도가 38.3점 기록했고 네. 밀양이 39.9점을 기록하면서 탈락이 됐다가 탈락이 됐죠. 네,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저는 그야말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경제적인 팩트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부분에서만 장단점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어디가 왜 좋은지 네. 밀양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남 이런 쪽에서. 영남권에서 네. 접근성이 좋아요. 그리고 이미 KTX나 도로가 구축이 돼 있는 있어요. 상태예요.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추가로 드릴 필요가 없는데 장점은 이건데 단점은 이거예요. 산 4개를 깎아야 돼요. 근데 더 쇼킹했던 건 그 전에서는 산 27개. 27개 깎아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네.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니까 4개만 깎아도 지금 충분히 된다. 그리고 뭐 얘기는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뭐 어떻게 돼봐야 땅을 파봐야 아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산을 4개 깎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사실 김해공항에다가 활주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들도 있긴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김해공항에 활주로를 추가 설립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 새로 세우는 게 낫다. 그 이유가 바로 김해공항에 새로운 활주로를 내려면 산 1개를 깎아야 된대요. 네. 그런데 산 1개를 깎는 것이 공항을 하나 건설하는 것보다 더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개를 깎는다는 건 또 굉장한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기간, 뭐 비용 다 네. 많이 들고 네. 어떤 뭐 자연보호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뭐 할 얘기가 무궁무진합니다만 어마어마하죠. 합니다만은 좀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산악 지형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착륙할 때 위험성이 있을 그럼요.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상대적으로.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에서도 밀양이 원래 이제 4조 6천억 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낮춘 거예요. 그 전에 2011년 당시에는 10조 원 말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로도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제 경쟁적으로 사업비를 낮추다 보니까 이거 그냥 유치하려고 이렇게 던지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도 좀 있고요. 밀양을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가덕도를 가덕도요. 얘기를 해보자면 그렇죠. 그냥 바꿔서 얘기하면 돼요. 네. 밀양의 단점이 가덕도에겐 장점이 됩니다. 주변에 장애물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 섬이니까요. 보니까 예, 네. 그럼 24시간 이착륙이 충분히 가능해요. 네. 그런데 단점으로 하자면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네. 도로, 뭐 철도 이런 걸 다 다시 새로 다 깔아야 돼. 깔아야 된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도 돈이 더 많이 들고요. 아무래도 가덕도에서 제안한 사업비도 때문에 밀양보다 더 높습니다. 5조 9,900억 원으로 낮췄는데 이것도 그 전에 5년 전에 비해서는 한 9조 8천억 원, 10조였으니까 또 낮춘 거예요. 네, 낮춘 거예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 유치하려고 사업비 낮게 책정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서 나오지 않은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네. 지금 사실 김해공원 옆에 공군기지가 있어요. 네. 공군기지 옮기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전체를 좀 뭐랄까 이게 전체적으로 파일을 크게 하면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왜 안 네. 됐냐면은 공군기지는 이전하지 못한다라는 걸 전제로 두고 했기 때문에 네. 사천을 이전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전하지 못한다 전제로 두고 나니까 김해는 산을 깎든지 네. 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새로 만들자라는 게 전제 조건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영남권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사실 발상을 좀 거꾸로 하면 좀 알 수도 있었는데 시험할 수 있는데. 네. 어쨌든 결정 난 거니까 네. 가자 이거지. 근데 한 가지 생각해 2011년도에는 둘 다 경제성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시 합니다. 네. 경제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몰라요. 이거는 가봐야 아는 거야. 그렇죠. 예? 네. 모르는 거예요. 네. 여기서 있다 없다 얘기 못 해요. 네. 어쨌든 새로이 만드는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진 거는 이건 정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순수한 경제 논리대로 한다면은 네. 내부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었겠지만 결정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다 같이 힘 모으자 마치 제주공항 만들듯이 네. 힘 모으자 할 텐데 이게 정치권이 딱 개입하면서 이게 서로 이렇게 자기 지역에 지역으로 유치하기 유치하려고 위해서. 경쟁이 벌어진 거죠. 네. 근데 그 이전에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 그 이전에 있던 이명박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때 결정했었어야 돼요. 네. 왜냐면 not in my term,
내 임기 동안 안 해. 왜? 골치 아프니까. 네. 그래서 넘긴 거예요. 아. 그래서 현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든 결정을 넘어가려는 거예요. 네. 자, 세 개의 뜨거운 감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승민 의원 복잡하면 새누리당 복잡해졌죠. 네. 두 번째, 개헌이라는 문제가 복잡하죠. 네. 세 번째, 신공항이에요. 신공항이 가장 먼저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 결정해야 돼요. 오늘 내일 뭐 이렇게 결정이 날 거예요. 근데 청와대에서는 부담되니까 국토부에서 발표할 거다. 네. 국토부는 이건 프랑스 공화공단 이쪽에다 넘겼다. 그 책임은 온통 프랑스 공화공단에 뒤집수는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 정권 차원에서 다 책임져야 합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요. 제주도와는 달라요. 부산에서 뭐라고 얘기 나왔냐면 네. 좌절될 경우 밀란이 일어날 거다. 뭐 이런 소문을 아. 터뜨려요. 네. 이건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예요. 우리 부산 시민이 뭐 그렇습니까? 자, 그렇죠. 반부산 정서로 똘똘 뭉치자. 네. 이거 어디 반부산 정서 어디 똘똘 뭉치면 정치권끼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 자, 부산 시민하고 네. 대구 경북 이쪽 시민들하고 서로 다 친해요. 정치권에서 딱 해서 왜? 표가 있지 않습니까? 표. 네. 맞아요. 자, 여기서 핀피하고 님비라는 게 있어요. 핀피는 뭐냐면 이런 걸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이기주의. 네. 님비는 쓰레기 매장 혐오 시절 유치 안 하려는. 네. 어쨌든 대승적인 차원에서 핀피든 지금 핀피지 않습니까? 네. 핀피든 님비든 서로 같이 이렇게 잘 어우러져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상적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지역 내에서도 수도권은 그래요. 여의도에서 눈 동그랗게 뜨고 있겠지만 저 밑에 지방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서는 아마 모든 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렇죠. 있을 거라고 난리가 생각이 났죠. 드는 게 예, 예. 어떤 지역 감정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역 감정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뭐 호남, 영남 뭐 그게 이런 아니죠. 게 네. 아니라 가는 영남권 안에서 지금 이런 지역 차별화 현상이 일어나다 맞아요. 보니까 제가 짤막하게 한번 기사들 제목만 한번 제가 준비를 네. 해봤어요. 그런데 예. 서로 가덕도 지지냐, 뭐 밀양 지지냐, 뭐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요. 먼저 네. 가덕도 지지하고 있는 기사들 네. 그 제목만 한번 모아봤는데 첫 번째로 이거는 잘 아실 거예요. 서병수 부산시장이 만약에 이번에 유치 못하면 나 시장 그만두겠다 그만둔다. 뭐 이런 네.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불교계에서 굉장히 집회를 많이 하면서 반대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 여기에 사찰이 좀 많대요. 밀양이에요. 가덕도 쪽, 밀양 쪽에. 네.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여기를 막 산 다 깎고 네. 하다 보면 아무래도 불교계 주요 사찰들이 그렇죠. 파괴될 수밖에 없다. 네. 계속 집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외에도 생태 교수들, 부산 사랑 자전거 연합회, 네. 부산 시민들 막 이거 서명 운동하고 막 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고 어느 네. 정도 언론 플레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고 네. 정치적인 싸움이라고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현재 상황이 이렇고요. 밀양은요? 미량은요. 밀양 지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뭐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분야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남북권 신공항이 밀양이 최적지다 뭐 얘기를 하고 있고 환경 훼손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 나오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훼손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네. 가덕도에 하는 것보다 우리가 덜 훼손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현재 나오고 있고 저 두 번째 보시는 게 가덕도 어민들이 네. 그러니까 가덕도에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네. 이것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잃는 수 사람들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면서 있죠. 언론에서도 많이 좀 신문을 지역 신문에서 얘기가 네. 나오더라고요. 좀 반대적으로 디스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수도 없이 나옵니다 기사들이. 언론사들이 각각 상대방 지역에 가서 취재해서 자기 와가지고 보도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점 물고 이렇게 펼쳐 해서. 보면 뭐 네. 영남일보, 맞아요. 부산일보 네. 다릅니다. 완전. 다르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신공항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진짜 많은 이해관계들이 있습니다. 저는 불교의 사찰 걱정까지 있는지는 아직까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김영롱 앵커가 이야기하기 예. 전까지는요. 그런데 이렇게 신공항이 꼬이게 됐을 때는 충분히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요. 왜 이렇게 꼬였을까 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간단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핀피라는 거, 네. 유리한 거를 자기 지역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네. 이 핀피라는 거를 근거로 두어서 첫 번째 PK와 TK가 싸워요. 그렇죠. 누가 적자냐? 예. 네. 현재의 박근혜 정권을 만든 TK다, 아니다, 뒤에서 받침해준 PK다 이런 식으로 정통성 적자 논리를 내면서 싸웁니다. 네. 네. 지역 대결이죠. 네. 두 번째, 국토부가 용역을 줬죠. 용역을 주면 어떤 기준에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밝히고 네. 했어야 되는데 밝히지 않았어요. 지금 기준 밝히지
발표하면서 기준 얘기하겠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하지. 네. 별의별 소문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상상을 초월한 소문들이 막 돈단 말이죠. 제가 차마 방송에서 얘기 못 하겠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2번이 그만큼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결국 1번? 이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데가 없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무작정 정치 논리로 접근했다가 막대한 혈세 낭비가 되는데 네. 현재 정치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 맞아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네. 이 용역을 맡길 때 네.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원래 공개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용역을 맡길 때는 우리가 지금 사실은 밀양이나 네. 가덕도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2011년도에 이 두 군데에서 경쟁을 하다가 정리가 네. 된 거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그때 왜 안 됐는지, 지금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돼야 되는지 밝혀야죠, 100%. 네, 네, 꼼꼼하게. 근데 그렇지 않고 기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어요. 네. 고정지역물이 어쩌고저쩌고 얼마 전에 오분한 거지 난리가 네. 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엔 또 네. 1번이에요, 그러면. 네. 뭐요? 1번. 결국엔 1번. TK와 TK의 이유가. 대결이다. 그러니까 이게 총선 결과가 이렇게 좀 지나가면서 그 당 내에서도 미세한 좀 분화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 말씀해주신 1번이 더 좀 극심해진 듯한 느낌이 좀 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네. 생각을 드냐면은 자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리더십. 네. 이거는 뭐 작은 우리 집 애기 아빠니까. 네. 가정에서의 아빠로서의 리더십. 그리고 뭐 사회에서 국가에서 리더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저는 생각할 때 그것이 정치적 지지자들의 찬성 지지자느냐 반대자느냐 이거 갈라쳐서 서로 막 싸움박질을 하고 나서 그 과실을 따먹는 것이 아니라 네. 지지자든 반대든 토론을 조직해서 그 차이를 인정해야 돼. 일단 그렇죠. 자, 두 사람하고 나하고 달라. 네. 두 사람도 다르잖아요. 네. 서로 차이를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차이 인정하고 그 차이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가운데서 서로 이렇게 공통점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뭘까? 양보하면서 그걸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리더가 해야 할 일이고. 현재 그게 우리가 제일 리더십이다.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은 그거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네. 저는 그 예전에 혹시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대학교에서 연설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근데 네. 이제 이민자 추방을 중단하라라고 이제 우리나라 계열 미국인이 이제 소리를 외쳤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오바마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인들이 그 대학생을 끌어내리려고 그렇죠. 했더니 딱 오바마 대통령이 거기 막았죠. 있어도 된다고. 네. 거기 있어도 된다고.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가치가 있다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서로 소통을 하고 논의해봐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기에 있어도 된다. 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아무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 내려갔었겠죠. 예, 그러겠죠. 네, 저는 그런 문화가 참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런 얘기는 좀 뒤로 저 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그 최한 평론가님께서 아무래도 정치 평론도 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신공한 문제는 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사실은요, 지금 그 맨 처음 첫 단추를 꿰기를 굉장히 어렵게 깬 겁니다. 네. 이건 박근혜 정부에서 깰 게 아니었어요. 이전에 있었던 이명박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깼어야 되는데 네. 내 임기 동안 뭔가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지 넘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가 온통 뒤집어 쓴 거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억울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밀양과 가덕도 계획이나 장점의 단점 이거는 수도 없이 이야기하면서 다 입지 비교해가지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주장만 한다는 것이지. 지금 사실 제주공항 있지 않습니까? 네. 제주공항 입지 선정하는데 몇 군데가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딱 결정 나고 나서 제주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딱 결정 나고 네. 제주도에 있는 오름들은 우리한테는 다 어머니 같은 존재들이다. 최소한의 피해를 통해서 네. 제주공항을 잘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는 거 아닙니까? 감동적이네요. 그런 지혜. 자, 핀란드 원전 후 해처리장 네. 이거 만드는데 네. 원전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사회당에서 투표를 합니다. 네. 거부하지 않고. 왜? 이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사회당은 투표한다. 그래서 네. 따로 결정하는데 이견이 없었어요. 이런 것처럼 요만큼 보면요. 이익을 요만큼 보면 눈에 보이는 것도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좀 크게 보면요. 돌아오는 것이 더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 이번에 서로 토론에서 결정 났는데 떨어진 데가 네. 너무 상심이 클 거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과감히 그 위에 다른 걸로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만약에 밀양이 됐건 아니면 가덕도가 됐건 혹은 다른 지역이 됐건 그 지역으로 입지가 결정난다고 해서 분란이 없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있죠. 왜냐하면 공항 주변 몇 킬로미터 지역까지 아마 보상을 크게 해주고 그 네. 이후 지역으로 가면 또 보상을 조금 줄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줄여갈 거예요. 그러면 그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 가만히 안 있습니다. 왜 옆집은 보상을 2배로 받았는데 글쎄요. 우리 집은 보상을 2분의 1밖에 못 그렇죠. 받냐. 글쎄요. 여기서 또 분란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분란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런 님비 핀피 현상들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런 어디 지역을 선정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결국 맞아요.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어떻게 소통을 해서 이것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란 얘기죠. 박수. 자, 이제 지금부터 결론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로 앵커 먼저 해주실까요? 저도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뭐 분석들을 뒤로 하고 나서 네. 제 결론 직설은 열내는 사람 따로 결정하는 사람 따로라고 네.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많이 뭐 지역 차별화며 뭐 경제적 효과며 뭐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결정하는 사람은 이 근처에 따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공감이 크게 되네요. 확 오네요. 네, 최현 평론가님은요? 자, 뭐 모든 것이 다 그래야겠지만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의 사활을 골라. 네. 이것은 국가 운영부터 시작해서 아주 네. 작은 우리끼리 약속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투명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그렇죠.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사활을 걸어야 된다라고 늦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공항 유치 전 사실은 국가 손해를 알 바 없다는 자들의 전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어차피 어디가 그 선정이 될지 연구 용역의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결국 기준이 공개된 이후에나 우리는 모든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네.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선정이 되는 기준은 연구 용역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 지역이 선정되는구나를 알게 되는데 여기서 유치라는 말 자체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유치라는 말 자체가 정치적인 색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내 지역에 이것을 끌어들이고 싶다. 빼앗아 오는 거니까. 네. 그러면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수십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어디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날려버리겠다. 나는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우리 지역에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아이, 걱정입니다. 결국 국가 손해는 알 바 없이 내 집안만 잘 되면 된다는 사람들의 전쟁이 이번 신공항 논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씁쓸하네요. 씁쓸하네요. 씁쓸하면서도 우리에게 좀 많은 숙제를 남겨주는 것 같아요. 예. 더욱더 소통해야 된다는 숙제. 자, 오늘 신공항 건설에 대한 논란을 이야기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오늘 최요한 경제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